5월 손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한 축하는 오전 중으로 끝난 셈이다. 오히려 나는 줄곧 2층에서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 장소와 환경이 바뀌면 생각의 흐름도 자연히 달라지는 모양이다. 저녁 식사 전의 일이다. H형의 부친께서 내 방까지 올라오셨다. 공연히 이곳까지 오라고 해서 비곤만 하겠군.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좋아서 온 걸요. 그래, 전에도 얘기는 들었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곧 떠나게 되나? 네,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게? 요사이 조금 생각을 바꿔보고 있습니다마는 8년 내지 12년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뭐 그렇게 오래 걸려야 하나? 이미 작정하고 떠나는 바에는 끝까지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결혼은 역시 단념해버리고 아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완전한 결정은 아니지만 그러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직자가 꼭 되려는 것은 아니지. 내 어떤 제도나 직책 때문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저 종교적인 신념, 학문을 위한 정성에서 일생을 살아보겠다는 뜻을 버릴 수가 없는 것뿐이지요. 그리고 10년이나 고향을 떠나 있을 줄 알면서 어떻게 결혼을 생각하겠습니까? 알겠네. 그러니까 외국을 간다는 사실은 몇 해가 걸리든지 이미 결정적인 일이고 결혼 문제는 아직 보류하고 있는 셈인가? 보류라기보다는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K와의 관계를 단정할 수 없으나 지금의 심정을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는 없었다. 그러면 언제쯤 떠날 작정인가? 금년 내로 떠나야 하는가? 그렇게 되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부득이하면 1년 연기해도 좋습니다만 이왕이면 떠날까 합니다. 그런데 경원 인연이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얘기를 해보았더니 자기도 외국이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자기 생각에는 자네가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싶은 모양인데 글쎄 제가 먼저 가게 되면 길은 열어보겠지만 결혼도 가벼운 문제는 아닐 텐데요. 그러게 말일세. 나는 결혼 문제를 먼저 해결지어야 한다니까. 자기는 외국 가는 문제부터 생각하는구만. 그애마저 떠나면 안 되겠고. 참 걱정입니다. 저도 경원이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 보게. 아버지는 별로 다른 말씀이 없이 내려가셨다. 나는 모든 점에서 사리 판단이 정확한 아버지 앞에서 별로 무거운 책임을 질 필요는 없으나 경원의 일이라면 모른 채 할 수가 없었다. 경원은 이 집의 주인인 때문이다. 저녁 뒤 경원과 마주 앉았다. 오빠도 바쁘실 텐데 내일 아침차로 떠나시지요. 그러지 부모님께서 좋게 생각하실까? 제가 다 양해를 얻어두었습니다. 잘했군. 이번에는 오빠를 위하여 이등표를 끊었으니까 유쾌한 여행일 것 같아요. 날 위해서일까? 그러면요. 그러면 모든 얘기는 내일로 미루기로 하지. 회담 시간이 종일 있을 테니까. 무슨 회담인데요? 아버지께 약간 얘기를 들었어. 경호는 혼자 생각해보는 모습이더니 두 뺨을 약간 붉히며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아이를 시켜서 냉수와 수건을 보내드릴게요. 잘 자. 잠시 후 아이가 콜라, 냉수, 찬 물수건을 들고 들어왔다. 나는 누워서 여러 시간 독서로 보냈다. K의 생각들이 떠올랐으나 내일은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곧 어떻게 되겠지. 강물에 들어선 것은 사실이나 다시 물 밖으로 나가 배를 탈 수도 있으며 돌아갈 길도 있는 것이 인생이니까. 5월
이등차 아니기 때문에 별로 혼잡하지는 않았다. 그래 외국으로 가야 하나?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어제 걱정하시던데 갔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에게 미안해서 그러지요. 가면 얼마나 오래 있고 싶은데 오빠가 머무는 동안 쭉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 길고 남자라면 몰라도 사실은 저도 외국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그렇게 오래 가신다니까 저도 생각이 난 것뿐이에요. 그러면 아직 안 가도 괜찮겠군. 모르겠어요. 모두 좋도록 처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또 다른 말씀은 안 하셨어요. 응, 그뿐이야. 경호는 한참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어쨌든 오빠 옆에 오래 같이 있어야 마음도 안정되고 공부도 될 것만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노력은 해보지. 그러나 경호는 속히 결혼을 해서 부모님께 안심을 드리는 편이 좋고 공부는 그 뒤의 사정을 따라 계속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우리는 대체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셈이다. 어쩐지 그 뒤로부터의 경호는 별로 말이 없었다. 혼자서 자주 어떤 생각에 붙잡히는 모양 같았다. 저녁쯤 서울역에 기차가 닿았다. 나는 택시로 경원이 머물고 있는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곧장 방으로 돌아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 K의 병원으로 가는 일을 단념하고 그대로 목욕 뒤 침대에 누웠다. 고요하고 가라앉은 저녁이었다. 5월. 꿈에서 깨었다. 먼지가 부러치는 큰 길가에 어떤 여인이 앉아 깊은 근심에 잠겨 있었다. 가운이나 보자기 같은 것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여인을 흉보면서 떠들고 지나간다. 어떤 사람들은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무척 가엾은 여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옆을 지나치려 할 때 그 여자가 얼굴을 들었다.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여자가 바로 K가 아닌가.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달려가 그 손을 붙들려 했다. 그러나 K는 아무 표정도 없이 내 손을 거절했다. 그녀의 두 눈은 아래로 내려떴을 뿐 슬픔에만 잠겨 있었다. 꿈을 깨고 나니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직 바깥은 완전히 아침이 된 것은 아니다. 나는 몇 가지 생각에 붙잡혔다. 좋은 꿈은 현실에서는 반대로 나쁘지만 나쁜 꿈이 오히려 현실에서 좋게 된다던데. 위로도 해보았으나 혹시 K가 나의 원망 때문에 무사람의 조석거리가 되는 정신적 위치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나 아닌가. 그러나 곧 아침이 된다. 병원에서 K를 만나는 현실에 처하게 되면 모든 꿈속 같은 안개는 사라질 테지. 세수를 한 뒤 기다려서 조반을 끝냈다. 곧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병중에 있는 젊은 여성을 이렇게 자주 찾는다는 일이 좋은가? 가족들에게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일로 귀결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 것은 K의 방 문고리를 잡고 난 뒤였다. 문고리에서 손을 떼고 노크를 했다. 잠시 동안 잠잠했다. 다시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라는 K의 음성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K가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K의 집 식모애가 침대를 바로 잡으며 힐끔 나를 쳐다보고 가벼운 인사를 했다. K의 얼굴은 온통 기쁨과 환영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물론 나의 표정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벌써 이렇게 나왔나. 어제 아침부터 조금씩 걷기 시작해요. 의사는 내일쯤 퇴원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런 걸 나 혼자 근심했구나. 그러나 어떻게 대구로 알려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야 K를 두어두고 대구로 갔던 내가 잘못이지. 열도 거의 없어졌고 아픈 것도 잘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속히 퇴원하고 학교로 나가야지요. 그러는 동안에 식모에는 방을 치웠다. 조반 가져오랄까요? 참 선생님 조반은 지금 정거장에 내리셨어요. 나는 퍽 어색하고 미안해졌다. 그러나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는 없다. 그렇다. K 같았으면 차에서 내리기가 바쁘게 나에게로 달려왔을 것이다. 아니 어제 밤차로 내렸는데 어두워서 오는 것이 미안해서 이렇게 일찍 온 거예요. 조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론 먹었지요. 병원의 하루는 늦게 시작돼서 일찍 끝나는 법이 아니에요. 그렇던가요? 그럼 내 것만 가져와도 좋아. 식모회가 나갔다. 그대로 앉아서 식사를 해도 괜찮은가요? 어제부턴 예사로 와요. 전과 같이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 나는 공연한 걱정을 했다고 마음을 놓았다. 지금의 나에게 있어서는 K의 건강 회복이 무엇보다도 유일히 바라는 바이기 때문이다. K는 즐겁게 조반을 들었다. 대구의 얘기를 들려주어야겠으나 별로 전해줄 말이 없었다. K는 방 정리가 끝난 뒤 식모애에게 너까지 많은 수고를 끼쳐 미안하다. 집에 가거든 어머니에게 오해 오셔도 좋다고 전해줘 라고 말했다. K는 화분을 가리키면서 더 이쁘게 피었지요 라고 말했다. 맑은 볕을 받은 곳도 한층 더 아름다워 보였다. 이제는 좀 누워야 하지 않나. 10분쯤 더 쉬고는 눕겠어요. 얼마 뒤 K는 침대에 누웠다. 나는 대구의 얘기를 비롯하여 H형의 죽음, 나의 떠나야 할 길 등을 얘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직 병중에 있는 K에게는 삼가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오늘은 오전 중 쭉 여기 계셔도 괜찮은가요? 11시쯤에서 나가봐야지. 맡은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정대로 내일 퇴원을 하게 될까요? 어머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요? 집에 돌아가서도 5, 6일간은 쉬어야 하는가 봐요. 그거야 그렇겠지. 선생님 저 좀 쉬고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1시간만 쉬면 되는데 그동안 2층 발코니에 쉬시겠어요? 그러지요. 그럼 지금부터 쉬세요. 나는 K의 이마에 가벼이 입술을 맞추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K의 건강한 상태를 보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쉴 수가 있었다. 약 1시간이 지났을까? 위층을 지나가던 간호원이 K가 일어나 있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K는 먼저보다도 명랑하고 만족한 기분이었다. 혼자 잠들어 미안합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되었는가요? 아직 15분이나 남았군. 무슨 책이라도 한 권 보내줄까요? 뭐 곧 퇴원하겠는걸요. 그럼 난 먼저 가보기로 하지요. 그런데 내일 퇴원한다면 몇 시쯤 될까? 오후라야 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들리게 될까? 못 오시면 어때요? 며칠은 집에 있을 텐데 이제는 제가 전화로 연락드리겠어요. 그럼 기다리지. 자, 나는 K와 가벼운 악수를 나누고 병원 문으로 나왔다. K는 침대에 일어나 앉아 나를 넘겨다보고 있었다. 어쩐지 오늘은 훨씬 가벼운 기분으로 병원을 나올 수가 있었다. K의 건강한 모습을 본 때문일까? 또는 꼭 해결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마음의 긴장을 풀 수가 있었던 때문일까? 오늘은 오래간만에 손을 놓았던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다. 원고도 진행되고 밀렸던 일들도 진행시킬 수 있었다. 5월 뜻밖의 대구에서 H형의 부친이 올라오셨다. 바쁘지 않은가 내가 좀 들려가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제 방까지 찾아주셔서 아무래도 가까운 시일 안에 얘기를 끝내야겠기에 일부러 올라온 것이나 마찬가지일세. 무슨 일이 생기신 것은 아니지요. 전에 잠깐 얘기했던 그 일 때문이야. 그 일이라면 경원이 일 말이야. 네,
난 또 무슨 중대한 일이 생겼는가 하고요. 그 일이 중하지. 그야 물론이지요. 그러면 내가 천천히 얘기를 할까. 다름 아니라 나와 마누라는 H가 살아있을 때부터 S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저 쌍둥이 아들을 둔 셈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셈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연히 경원이도 자네를 친오빠나 마찬가지로 믿어왔지. 솔직한 말이지 자네 나이가 경원이와 12년이나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그대로 자네를 아들이나 사위같이 삼고 싶었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뒤를 기다릴 수밖에는 없었다. 그런데 요사이 마누라와 다시 상의해본 결과 두 가지 결론을 얻었네. 만일 자네가 완전히 결혼을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경원이를 맡아주는 편이 제일 좋겠고, 그야 국내에 있든가 외국에 가든가는 맘대로 할 것이고, 또 만일 자네가 결혼을 절대로 반대한다면 어쨌든 경원이의 결혼 문제를 달리 생각해 봐야겠어. 저는 경원이가 전현 동생만으로 생각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해보았는데요. 내가 자네의 그 생각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야. 지금까지 그 점은 무척 좋았어.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을 결혼시키자고 생각해 보니까 우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가는구만. 마누라가 그것을 원하는 심정은 나이 몇 배가 될 것이고 경원이도 제 나이가 20보다는 30에 가까워질 것 같으니까 유사이는 퍽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믿는 모양이야. 그래 전에 대구에 왔을 때 좀 더 자세한 얘기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자네의 심중을 알 바가 없어서 실은 재작년 경원이가 3학년을 끝낼 때 이런 생각을 했네만 이렇게 오래 걸린 셈이네. 아버지는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든가 아니오라는 대답이 아니고 예라는 대답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전혀 그런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내가 예라고 대답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나는 무척 어려웠다. 친부모나 다름없는 두 분에게 실망을 주기도 안 됐고 그렇다고 응낙할 수는 도저히 없는 일이다. 한참 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던 나는 아버지 너무 갑자기 되는 일이어서 뭐라 대답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제 자신의 결혼 문제도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일순 실망과 슬픔에 잠긴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러니 어머니의 마음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지난번 대구로 갔을 때의 경원의 태도가 이상하다 싶었더니 벌써 가족적인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다. 적어도 딸의 기분을 잘 조정할 줄 아는 어머니는 한 번쯤 아무래도 결혼을 한다면 이제는 SY 문제를 생각해야지 정도로 얘기는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또 한 사람의 실망자인 경원이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나는 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결혼을 한다면 동생으로 믿어오던 경원보다는 KY 문제가 앞서야겠는데 이제보다 중대한 문제가 또 떠오른 것이 아닌가. 내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을 눈치챈 아버지는 그러면 가보겠네. 오늘 꼭 대답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남기며 일어나셨다. 대문까지 전송해 드리고 들어오는 나 자신을 책망하고 싶도록 야속했다. 운명은 불행의 손길을 어디까지 펼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때는 확실히 오고야 말았다. 모든 것을 약속 지어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경원이와 H형에 대한 의무도 중대하거니와 이미 나에게 생의 전적인 기대와 신뢰를 기울이고 있는 K에게 대하여서도 어떤 책임을 지거나 풀지 않으면 안 된다. 5월
나는 오전 중에 경원이를 만나기로 했다. 경원에게 좋은 결혼을 권해보고 안 되면 외국을 가도록 약속을 지어 우선 경원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어야 한다. 경원의 마음에 자주적인 결정만 선다면 부모님의 뜻은 점차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버지, 어머니, 누이로서의 경원이가 귀하지 그 이상도 그 밖의 무엇도 원하지를 않는다. 잠시 섭섭한 생각을 남기게 될지는 모르나 그 방향으로 문제를 이끌어 가야 하며 또 그 길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마침 방에 있는 경원을 만났다. 오빠로서의 애정, 학업을 진행시키는 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제안을 꺼냈을 때 경원은 아무 말도 안 했다. 그저 침묵 속에서 머리만 끄덕였을 뿐이다. 나의 모든 얘기가 끝났을 때 오빠 고마워요. 그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길만 열어주세요. 올케도 없이 한평생을 보내실 오빠가 계신 것만으로도 황송해요. 저도 때가 올 때까지 부모님에게는 미안하지만 결혼 생각은 하지 않기로 하겠어요. 나도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성스러운 오빠를 가진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서 경호는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경호를 떠나 집으로 오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닌가. 부모님과 경원에게 모든 결정을 밝혀버린 셈이 되었으니 남은 것은 하나뿐이다. 어떻게 K에게 같은 뜻을 전달하는가 함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아버지와 경원에게는 이미 약속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라고 중얼거렸다. 방으로 들어왔더니 K로부터의 연락이 와 있었다. 그저께 퇴원을 했다는 얘기와 오늘 저녁에는 혼자 집에 있게 되었으니 시간이 있으면 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 경원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거느리지 못하고 있는 셈인데 어떻게 할까 주저되었으나 그렇다고 갑자기 사람을 보낼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낮은 쉬고 저녁 시사까지 끝냈다. 어쨌든 한 번은 해결지어야 할 문제니까 떠나보기로 했다. 모든 것은 운명이나 섭리에 맡길 수밖에는 없었다. K는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단념했던 모양이었다. 연락을 받으셨어요. 제가 나가서 전화를 걸었었어요. 벌써 집 밖에까지 다 나오는군. 곧 학교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 뜻밖의 오랜 수고를 했소. 어머님은 안 계셔요. 네, 아이를 데리고 어디 좀 가셨어요. 아직도 2~3시간 걸리실 것 같아요. 그럼 혼자서 집을 보는데 내가 도와주려 왔는가 보군. 아니에요. 건너방에 아주머니와 조카들이 있어요. 제 방으로 들어오실까요? 방보다도 밖이 더 좋군. 혹시 잔디밭이나 나무 그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편이 좋으세요. 그럼 우리 잠깐 뒷뜰로 가실까요? 약간 넓은 뜰이 뒤에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편을 택하기로 하지. 나는 K의 조심스러운 안내를 받아가면서 뒷뜰로 갔다. 상당히 높은 나무가 두셋 서 있고 그 밑은 잔디인 듯 싶었다. 여기 잠깐 앉으실까요? 말을 남기고 K는 다시 앞뜰로 갔다. 앉을 자리를 가져오기 위해서였다. 울타리로 둘러진 아늑한 뜰이었다. 멀리 앞으로는 하늘의 별들보다도 더 잔잔하게 전등불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K는 내 옆으로 다가앉았다. 선생님 참 좋아요. 저는 몇 해 동안 얼마나 이런 꿈을 많이 꾸어왔는지 몰라요. 지금도 꼭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지. 우리들이 이렇게 싱싱하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런지 꼭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깨지를 않아야겠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K를 힘껏 껴안아 주었다.
이렇게도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성이 있었는가? 하늘의 별들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귀한 보물이 아닌가? 이러한 사랑을 배반한다는 것은 확실히 죄악이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K는 나의 무릎에 안기고 엎드려 지나친 행복감에 울고 있었다. 내가 K의 얼굴을 들었을 때 K는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조금도 감추려 하지 않았다. 하늘의 별빛이 K의 두 눈동자에 깃들이는 그대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든 시간이 지금을 위하여 온갖 장소가 우리들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 뒤 K는 날씨가 찬 것 같은데 방으로 돌아가요 라고 제안했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순응할 수밖에. 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를 배웁지 못했지만 가야 할까봐. 이제는 어디로 가셔도 좋아요. 언제나 마음속에 머물고 계시니까요. 그렇지. K는 아무 꺼림도 없이 가장 가까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마치 이 다음 부부가 되면 항상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태도였다. 나는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심정을 아는 채 방으로 돌아왔다. 전혀 조화될 수 없는 두 가지 명제가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K를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있다. 보다 영원한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지금의 나에게는 전자가 더 강한 편이다. 6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 뒤에는 반드시 고요한 안정기가 오는 모양이다. 얼마 동안 나는 정신적 안정을 되찾을 수가 있었다. 경호는 여전히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물론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과거의 상태로 돌아간 셈으로만 보였다. 나는 대구의 부모님에게 무거운 정신적 부채를 느꼈으나 이미 결정된 문제였다. 사람이란 스스로의 감정을 속여가며 살 수는 없는 법이니까. 그러나 그동안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 바가 없었다. 경원이와 K는 전부터 가까운 사이였다. 같은 과의 선후배였을 뿐만 아니라 둘 다 서로 기대하고 촉망을 느끼며 따르는 사실이었다. K가 학교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어느 날 오후 K는 경원을 그의 처소로 찾았다. 그때야 비로소 경원은 K가 오랜 병으로 고생한 것을 알았고 찾아보지 못한 죄송스러움을 진정으로 사과했다. K는 경원에게서 고요한 실망에 잠긴 태도를 발견했고 경원은 K에게서 무한한 행복에 도취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둘은 서로의 반대되는 기분을 예감하고 있으면서도 말을 꺼내지는 않았다. 경호는 병에서 일어난 K를 위로도 할 겸 자기의 정신적 고통을 발산시켜 마음의 안정도 찾고 싶었다. K, 네, 오래 병 중에 있었기 때문에 좀 여유인 것 같은데 그래도 행복과 아름다움이 가득 찬 것 같아. 네, 그럴 것 같아요. 무슨 좋고 행복스러운 일이라도 생겼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제가 누군가 사랑은 하고 있어요. 결혼까지도 얘기하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난 당분간 결혼을 보류하고 공부만 하기로 했어. 너무나 존경하는 오빠 때문이야. 언니도 오빠가 계셨어요. 난 처음 듣는 얘긴데 혈육으로는 남이고 정으로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오빠지. 네, 그런데요. 경호는 할 수 없이 나와의 관계를 쭉 설명했다. 대구에서 있었던 일, 최근의 나와의 최종적인 결정을 거의 숨김없이 고백했다. 그것이 경원 자신의 마음의 결심도 굳게 하여 괴로운 정신적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면 그 오빠 되시는 분은 결국 정신생활의 신념, 해외로 떠나는 일 때문에
사랑이나 결혼은 단념하시는군요. 그래, 내 친오빠인 H 오빠가 죽은 뒤부터 뜻을 세운 모양이지. 부모님들의 생각은 약간 달랐지만 난 오히려 그 편이 좋을 것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고 말았어. 그러니까 정신적 안정은 찾은 셈인데 어쩐지 허전해. 며칠 동안은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 세상에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견딜 수 없는 눈물 이상의 고독이 있다면 사랑하는 분이 나를 떠났을 때의 고독함인 것 같아. 나는 너무 가혹한 운명의 독주를 마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경원의 입술은 떨렸고 속 깊은 한숨을 감출 길이 없었다.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높은 뜻을 품고 계신 오빠라면 언니도 그만큼 고상한 동생이 되어드려야 할 것 같군요. 어쩐지 언니도 마리아나 수녀님다운 면이 엿보여요. 그렇게 보아주니까 고마워. 좀 더 마음을 높여 그 어떤 정신적 절대 경지에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K는 요사이 어떤 심정에 놓여져 있지? 제 이야기는 이 다음에 하겠어요. 언니의 뜻에 백분지 1도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내게 무슨 뜻이 있었나?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나를 부정하는 편이 하나의 선의 길이 된 것뿐이지. 희생해서 선을 찾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지 뭡니까? 그럴까? 희생이야 희생이지. 너무나 값귀한 희생이니까. 그런데 K가 사모하고 존경하고 있는 분은 물론 K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겠지. 내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너무 뜻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앞길에 지장이 되지 않을지 싶어요. 나이는 얼마나 되시지? 자꾸 묻지 마세요. 언니는 괴로운 마음을 누르고 계시면서 공연히 제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만한 사랑과 애정도 없다면 내가 무슨 언니감이 되겠나. 그렇지만 더 얘기하기 어려우면 안 해도 좋아. 어쨌든 행복스러우면 그것으로 만족하니까.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에요.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양해하실 것 같아요. 아주 많은 분이라면 아직 결혼을 안 했을 리가 없잖아. 약간 말이면 어때? 지금 무엇 하시지?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어디 교수신가? 강사로도 계시고 지금은 어느 연구 분야에 계세요. 참 좋아. 뭐니 해도 지성과 인격을 갖춘다는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마 모든 조건이 언니가 말씀하시는 오빠 비슷한 분일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분이면 안 되지. 우리 오빠는 벌써 4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분도 그만할 거예요. 고향은 북쪽이신데 가족은 별로 없으세요. 지금도 관사에 머물고 계세요. 가정적인 분위기를 참 좋아하셔서 어머니께서도 퍽 좋게 보시는 편이에요. 그럼 누굴까? 우리 오빠도 관사에 계시는데. 네? 오빠 이름은 S인데 어머나. K는 얼굴색이 창백해졌다. 책상 위에 머리를 짚고 한참 있었다. 파랗게 질린 입술을 빨면서 언니 용서하세요. 저 가봐야겠어요. 간신히 이 말을 남기고 방을 일어섰다. 6월 아침 일찍 경원이가 찾아왔다.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경원에게는 웃음이 없었다. 그리고 나이 눈치만을 살피고 있는 듯 싶었다. 무슨 용건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어요. 그럼 있다면 무엇일까? 나는 빙그레 웃었다. 오빠, 이 여름에 떠나시게 되겠어요? 일을 진행시키고는 있는데 어디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래야지. 잘 되면 8월쯤은 떠날 것 같은데 경원이는 한 해 더 끝내야지. 네, 다른 모든 마음의 준비는 다 되셨어요. 뭐 별로 준비가 있나. 떠나면 되는 거지. 한 가지 중대한 감정적인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떠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풀리겠지. 무슨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경원에게도 한번 상의하고 싶었어. 그러나 어떻게 되겠지. 나도 내 심정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오빠, 애정 문제지요. 어떻게 알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경원은 웃지를 않았다. 한참 뒤 끝까지 결혼은 안 하실 약정이세요. 그래. 그러면 왜 사랑은 하셨어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감정이 흘러간 것이지. 지금 그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그저 아름답고 귀한 소녀로만 대해왔는데 저쪽의 마음과 뜻을 미리 막아주지 못한 것이 큰 잘못이었어. 그러나 오빠가 사랑했다는 사실이 지금에 와서는 더 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요? 나도 알아. 그러나 결혼이나 육체적인 애정만을 위주하는 생각과는 먼 순결한 사랑을 가졌을 뿐인데 상대방은 그 모든 문제를 한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가 봐. 오빠가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런가? 경원이가 한 여성의 입장에서 그렇게 직망한다면 나도 마음을 바꿔야 하지. 모든 것이 너무나 괴로운 운명인 것 같아. 꿈을 깼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더 긴박하구만. 경원이는 내가 K를 위한 양심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보나. 오빠는 비겁하세요. 이제 와서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경원이 말대로야 나는 여러 번 나의 심정과 뜻을 전하려 했는데 마침내 그러한 찬스를 못 가졌어. 또 여러 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이에게 그런 말부터 할 수도 없었고 병원에를 안 가셨으면 되잖아요. 물론 가고 싶었으니까 갔지만 오늘의 결과를 예측하고 간 것은 아니었지. 건강과 위로를 위하여서는 가야 하지 않나. 알겠어요. 오빠는 언제나 정에 약하세요. 모두가 1개월 이내의 일이야.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곧 양해와 용서를 빌기로 했어. 그것이 한 여성의 불행과 파멸을 초래한다면 내가 나 자신의 무거운 짐을 더 질 수밖에는 없지. K의 심정 여하에 따라서는 결혼도 하실 각오세요. 또 하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 전이 나에게서 떠나갔으면 좋겠어. 떠나서 평생 생각하기보다는 결혼하시는 편이 좋지 않아요. 그건 경원이가 모르는 얘기야. K에게 그렇게 될까가 걱정일 뿐이지. 경원은 말없이 돌아갔다. 나는 어디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좋을지 모를 심정이었다. 경원이마저 나를 원망해주지 않기를 빌 뿐이었다. 7월. 나는 오랫동안 K를 만나지 못했다. 2번 찾아갔으나 K는 없었다. 언제 만나자고 연락은 했으나 몸이 불편하니 며칠 뒤에 뵙겠다는 회답이었다. 나는 경원과 K와의 얘기를 후에 경원에게서 들었다. K는 그저 듣고만 있더니 S 선생님께서 몇 번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려 했어요. 그러나 저는 4년간이나 혼자 사모해오던 선생님에게서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싫어서 말씀을 못하게 막곤 했어요. 언젠가는 선생님의 뜻이 바꾸어졌으면 했고 하루라도 좋으니까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K 그렇게 낙심하지 마. 내가 오빠의 마음을 돌려줄 수도 있으니까. 요즘 배웠을 때도 K를 위해서라면 모든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던데 언니께서 오빠의 장도를 빌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오빠의 행복은 반드시 그 길에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나도 곧 결혼을 해서 모두들 부모님께 보답해 드리고 싶어. 아니에요. S 선생님은 뜻이 계시는 분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요. 알면서도 사모하고 사랑했어요. 선생님께서도 다 아시면서 저만은 진정으로 좋아하시고 사랑했어요. 그것으로 만족해요. 많은 남자들이 사랑을 받는 것보다 한 천사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좋아요.
그 천사를 내 욕심대로 땅으로 끌어내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더 불행해지고 무서운 벌을 받을 거예요. 길은 이미 작정돼 있었어요. 이것이 K의 흐느낌이 있은 뒤의 고백이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 뒤에도 K를 찾았으나 만나지를 못했다. K는 학교의 일 때문에 당분간 밖으로 여행을 떠났던 것이다. 나도 K에게 더 다른 마음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고 K도 스스로의 문제와 감정을 자신의 마음속으로 동결시키려는 눈치 같았다. 7월 무척 더운 날들이 계속된다.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목적지로 가던 길이었다. 뜻밖의 길에서 K를 만났다. 무척 반가우면서도 근심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다. 멀리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언제 돌아왔어요? 용서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학교에서 갑자기 다녀오라고 해서 자세한 말씀도 못 드리고 떠났습니다. 바로 그저께 왔어요. 별로 어렵거나 불편한 일은 없었지요. 네. 어디 잠깐 얘기나 할까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조용한 장소를 택했다. 나는 경원이를 통하여 얘기도 들었고 또 얘기도 전해졌을 줄 믿어요. 과거의 모든 것은 전부가 내 책임으로 돌리고 아무 선입관념도 없이 얘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 저는 아무 할 얘기가 없어요. 그저 모든 것이 전과 같아요. 언제나 선생님이 좋고 옆에 있고 싶어요. 오직 한 가지 변한 점이 있다면 선생님의 가장 귀하신 정신적 의무와 사명에는 내가 도움은 못 드릴 망정 어려움을 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괴로워지는군. 사람은 감정을 속일 수도 없고 또 속여서도 못 쓰는 법인데 법이 어디 있어요. 그저 보다 좋은 것을 위하여 노력해보는 것이지요. 나는 K가 무척 좋아요. 앞으로도 그래요. 오직 K를 생각하기 전에 세워진 작은 뜻이 있을 뿐이지만 경원 언니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래도 금년 여름 중으로 떠나신다지요. 그 열쇠도 K가 가지고 있는 셈이지.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괴로워요. 저 같은 것 없는 것으로 알아주세요. 모든 것은 꿈이었거니 생각해 주세요. 저 때문에 어떠한 마음의 짐도 아픈 자국도 가지지 말아주세요. K양,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은 고마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에게 제일 귀한 사람은 K양이 아니야. 그 K가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할 수가 있어. 차라리 내가 그 짐을 지는 편이 낫지. 선생님, 그만하세요. 며칠이라도 더 맑게 웃으면서 살아야겠어요. 떠나시는 날까지 절 더 귀여워해 주세요. K의 애원하는 눈은 더 괴롭혀주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K, 네, 다음 금요일 오후에 내가 집으로 찾아갈게. 직접 주고 싶은 귀한 선물이 한 가지 있어서. 우리 집까지 오시겠어요? 이렇게 더운데. 그럼. 우리는 약속을 남기고 헤어졌다. 7월. 약속대로 K를 찾았다. K는 여전히 명랑했다. 어머니에게 오셨다는 뜻을 전하고 조금 뒤에는 찬 물수건과 여러 가지 과일을 들고 응접실로 들어왔다. 옆 의자에 앉으면서 전혀 과거가 없는 본래의 K 그대로의 모습으로 대해주었다. 내가 주려고 했던 선물, 그것은 그간 영구의 업적이 집결된 나의 처음 저서였다. 어머나,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 이렇게 귀한 것을 받아 어떻게 해요? K에게도 귀한 것이 있나? 앞으로의 것들도 모두 보내야 할 텐데 그렇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K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서서 가볍게 경례를 했다. 그런데 표지 안에 무엇이라 한 말씀도 쓰시지 않았네요. 쓰려고 했는데 쓸 말이 없군요. 가장 아름답고 귀한 말은 다 씌어졌거니 생각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아직 서점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몇 권 견본으로 나온 거예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과일을 나누고 즐거운 담화로 보냈다. 선생님, 제가 어떤 마음의 결정을 지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말씀을 그만두겠어요. 무슨 일인데? K는 심각한 표정으로 망설이고만 있더니 한 번 더 우리 집으로 오실 수는 없으시지요? 왜 얼마든지 오지요. 언제쯤 들리겠어요? 아무 때나 다음 수요일쯤 들릴까요? 그렇게 해요. 우리는 전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변에 관한 얘기는 서로가 피했다. K의 어머니에게 손님이 또 오신 모양이었다. 그러면 나는 일어서 볼까? 벌써요. 벌써라니 1시간 반이 지났는데 K는 신을 바로 놓아주고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왔다. 더워서 어떻게 가세요? K가 원해주면 마음이 시원해지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K는 도무지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를 않았다. 나는 가까스로 권해서 K를 방으로 돌려보냈다. 한참 뒤돌아 보았을 때도 K는 뜨거운 볕 밑에 그대로 서 있었다. 골목을 돌아서면서 다시 얼굴을 돌렸을 때도 K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본 일이 없었다. 7월, 금년 들어 오늘이 최고의 더위일 것이라던 예고가 틀림이 없었다.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적었고 볕은 사정없이 내리쪼이고 있었다. K의 집 앞에 도달해 보니 약속보다 3분 전이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K가 나와 대문을 열었다. 어떻게 초인종도 안 눌렀는데 기다리면서 내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더워서 죄송스러워요.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어야 좋지. 언제나 이렇게 더운가요? 하필이면 금년에 제일 더운 날에 오시게 되었을까? 자리에 앉으려 할 때 세수부터 하시겠어요? 아니, 곧 서늘해지겠지요. K는 부채질을 해주면서 심부름하는 애에게 찬스곤을 부탁했다. 내가 붙일 테니까 부채를 주세요. 괜찮아요. 움직이시면 더 더워질걸요. 둘이는 옆자리에 가지런히 앉았으나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꺼냈으면 좋을지 몰랐다. 나는 바로 왼편에 앉은 K를 보면서 왜 할 말이 없네 라고 웃었다. K도 저도 그래요 라고 웃었다. 말이 많은 것은 거리가 먼 때문이지요 라고 K가 덧붙였다. 식모애가 과자, 과일, 콜라 등을 들고 왔다. 벌써 가져왔어. 조금 기다릴까요? 식모애는 잠깐 당황했다. 아이 좋아. 오늘은 선생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많이 아침부터 준비해 두었어요. 마음으로는 이 몇 배나 되고요. 고맙소. 나도 그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쭉 아셔야 해요. 그러지요. K는 나의 눈을 바라보면서 웃었다. 자신이 있을까 묻는 것 같은 눈매였다. 우리는 음악, 문학, 종교의 얘기로 즐겼다. K는 자기의 어렸을 때의 얘기를 차근차근히 얘기도 했다. 좀채로 자기의 얘기를 하기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심지어는 부모님들의 얘기까지도 꺼냈다. 나는 재미있게 듣고 있었다. 선생님, 어느 과일을 하나 드세요. 복숭아를 드실래요? 그 한 개는 너무 많을 것 같고 선생님, 이 복숭아하고 작은 참외를 깎아서 우리 절반씩 나누어 먹어요. 그럽시다. 우리는 복숭아, 참외를 둘 다 깎아서 반쪽씩 나누어 먹었다. 옆집에서 가늘게 라디오의 음악이 뜨거운 볕을 타고 들려왔다. 한참 동안 말이 끊어졌다. 선생님, 제가 요전 금요일에 말씀드리려다가 보류했지요. 근데 무슨 작정을 했어요? 네, 지난 주간 동안에 약혼을 했어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K를 돌아다 보았다. K는 아무 말도 없었다. 초상과 같이 앞만을 바라다 보고 있었다. 5분, 10분의 시간이 흘렀다. 왜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으로는 100번도 더 물어보았어요.
거짓말은 아니지요. 선생님,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전부터 사랑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선생님, 다 아시면서. 그러면 사랑도 느끼지 않으면서 어떻게 약혼을 합니까? 앞으로 사랑하게 되겠지요. 나는 오랫동안 말을 못했다. 무엇하는 분인데 아무래도 좋잖아요. 한번 보았을 뿐이에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처음 나타난 사람이 좋다기에 그럼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중대한 문제를 그렇게 결정짓는 일이 어디 있소? 더 중대한 문제를 결정지었는걸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알 바가 없었다. K는 잠시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나도 얼빠진 사람인 양 창밖만을 내다보았다. 잠자리가 두세 마리 꽃밭 위를 날고 있었다. 햇볕은 여전히 따갑게 내리쪼인다. 얼마 뒤 K가 다시 들어왔다. 어디서 울고 온 듯도 싶었다. 콜라 한 잔 더 드세요. 명령인 것 같았다. 나는 주는 대로 마셨다. 선생님 꼭 여름 안으로 떠나세요. 책과 마음은 계속해서 전해주세요. 집에서는 제 결혼을 서두는가 봐요. 그렇지만 선생님 떠나시기 전에는 안 될 거예요. 비행기로 떠나실 테지만 전 전송을 못 갈 것 같아요. 비행기가 멀리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마음으로 전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선생님 가셔도 좋아요. 더 계시면 제가 못 견디겠어요. 나는 모자를 들고 일어섰다. 모두가 내 책임이다. K는 대문까지 따라 나오면서 다시는 못 배울 것 같군요. 오늘은 더 나가지 못하겠어요. 나는 돌아서서 K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려 했다. K는 바로 일어서지도 못한 채 대문에 매달리다시피 겨우 서 있었다. 나는 K가 대문 밑에 쓰러지지 않을까 두려웠다. K는 떠나가는 나를 어디까지나 지켜보고 있었다. 골목을 돌아서면서 다시 돌아다 보았다. K는 여전히 대문에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나는 아무도 없는 사막, 모래밭 위를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았다. 어디선지 갑자기 저속한 유행가 노래가 라디오를 통하여 들려왔다. 나는 흐느껴 울었다. 눈물이 자꾸만 쏟아졌다. 햇볕은 여전히 따가웠다. 영혼의 그리움이 없었던들 누가 내 발을 일부라도 옮겨놓게 할 수 있었을까?